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이 2016년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반대파가 아닌 추진파였지만 당시 미국 동맹국의 반대로 정책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은 이 정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또다시 미 동맹들이 반대를 나서고 있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북중러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안보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어 국가안보에 큰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로 무장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를 되돌아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자유 베트남을 포기하고 미군이 철수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를 지키는 것보단 미국의 이익에 의해 자유 진영도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핵무장을 천명하며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국가로 전환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말에는 한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김재규 총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 때 한국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꿈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것을 막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류 공멸의 위기 초래를 내세우지만 미국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우방국이라도 미국의 컨트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의 패권에 걸림돌이 됩니다. 과거의 이유가 이랬다면 현재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는 데에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안전 때문입니다. 미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을 보면 유대인이 꽤 차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언론, 영화, IT 등 다양한 분야의 상층부에는 유대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막강한 정치 후원금은 미국 정계까지 뻗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한다거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과 동맹인 이란이 북한의 핵기술과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대립관계인 이란이 핵을 가진다면 유대인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지리적, 외교적,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고를 획득할 수 있다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10조도 한국이 처한 상황에선 한국 핵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 주장하며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가 있는 동맹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지난 오바마 정권 때 하지 못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려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핵 전략 지침으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일 목적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며 북중러가 좋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미국 동맹국한테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핵 전력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던 동맹국들 사이에서 바이든의 핵 정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자 그를 상대로 한 동맹국들의 로비가 매우 치열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핵 정책 변화가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시켜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소련을 몰락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 경제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소련은 미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하다 경제가 파탄이 나서 해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현재 한국은 SLBM, 핵 잠수함, ICBM, 항공모함 등 핵과 관련된 기술과
무기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작전 특성에 따라 장거리 항해 및 장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해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엔진으로 건조 시 잦은 보급이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항모를 보호할 잠수함 역시 오랫동안 잠수하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어야만 항모를 지킬 수 있으며 한국의 SLBM 역시 핵 탄두가 장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군사적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 관련 최고급 기술을 약 60억 원에 외국에 넘기려던 미국인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10만 달러의 상당의 암호화 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부가 잡힌 경위는 FBI의 함정 수사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진술에 의하면 FBI 요원으로부터 암호화 화폐 약 1만 달러를 받고 기밀 정보를 담은 SD카드 패키지를 접선 장소에 전달하다가 FBI 비밀 요원에게 잡히고 만 것인데요. 미국 법무부는 부부가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한 국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지만 미국의 한 동맹국이 부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동맹국이 한국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핵 관련 무기들을 공개하는 한국의 행보가 실은 미국이 수면 아래에서 기술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핵 기술 이전 시 미국은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기술 유출이란 팔을 짜두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있고 한국을 몰래 핵무장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미국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근대화를 하던 시기 일본은 유대인과 일본은 같다라는 인류 동조론으로 유대 자본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주의 유대인을 대거 이주시켜 만주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유대계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일 나치와 동맹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고 계획은 폐지가 되어 버립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 유대인 이주 지원을 완전히 중지하고 유대인 대책 요강은 무효화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은 고의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지만 유대인 거주지의 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런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은커녕 보통 국가로 전환하는 것마저 외면하고 있죠.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 전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국제 정치 속에서 좌절되어 왔지만 한국이 이번 국제 정세 속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활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